방금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일은 창조원의 기업 철학으로 말씀하셨고 네네. 뭐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네. 웹사이트도 그렇게 비장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경업에서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라는 기업 철학은 뭐 그린피스 같은 네. 조직의 사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수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식물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는 큰 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현실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 우리 업계에서는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가 어떤 철학이기보다는 원칙이 아니랄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 뭐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도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에 대해서 동의하고 헌신하고 계신가요?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구글 직원들은 구글러라고 하죠. 또 삼성 직원들은 삼성맨이라고 하고, 구글러나 삼성맨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떤 직장인 개념보다는 그 기업의 철학이나 또 뭐 어떤 철학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라는 기업 철학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이솔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예, 이솔이라고 그렇게 사람 이름 같네요. 네, 지었습니다. 뭐 샤넬에서는 샤넬인 5명이 모여서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더라도 존중받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넬인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창조원에서도 그 모두가 아는 동화 속 큰바위 얼굴 같은 그런 인물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롤 모델이 저희는 이솔로 정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네요. 네,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솔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이솔의 한자 의미를 보면 이자는 나무목과 아들 자자를 쓰는 그런 오얀디자를 쓰고 있고요. 성 이해할 때 네, 똑같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솔자는 관리자, 청지기 뭐 이런 뜻을 가진 솔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풀어보면 나무와 사람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이 이솔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많은 것들, 그러니까 나무와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자연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솔이 가장 자연에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나눔과 배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창조원의 이솔들은 나눔과 배려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근무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속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람뿐만 아니라 다 자연에 속해 있듯이 실제로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자연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듯이 우리 이솔들도 쓰레기에 항상 민감하고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사내에는 나눔과 배려가 가장 많은 이솔을 선발하기도 하고요. 또 별도의 이솔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가 사무실에서 시작이 되고 현장에서 완료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세이브 피플, 세이브 네이처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모든 사람이 이솔이 되는 게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지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솔이 추구하는 조경으로서의 조경, 네. 이게 다른 조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특별한 게 있나요? 네, 뭐 우선 조경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 현재 조경 시장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식물의 생육이나 지속 가능한 조경보다는 어쩌면 시각적인 요소를 우선시하는 게
지금 사회 흐름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에 좋은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만 좋은 조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경이 저는 진짜 조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경에 있어서 하지만 조경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시해야 될 것, 가장 가치는 어떻게 보면 또 경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경관을 포기하거나 또 경관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조경가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경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경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경가가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예술가나 또 예술가처럼 하는 것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술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다른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싫어하는 식물을 혼식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잠깐 정말 어떻게 보면 한두 달 보기 좋은 그런 식물들 식재를 통해서 나무들이 힘들어하고 또 나무들이 억지로 적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애처롭다는 생각이 많이 같이 두면 안 되나 식물들이 특성이 있죠. 물이 좋아하는 식물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식물들도 있는데 두 가지겠죠. 하나는 디자인을 위해서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몰라서 그런 식물들을 같이 심어서 결국 한 식물을 죽게 되죠. 죽어요? 네,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죽은 나무에서는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주변이 오염되고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구조물적인 그런 게 있겠죠. 옹벽이라든지 바위 틈, 토심이 얕은 옥상 조경 이런 곳에서 나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경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조경 같은 경우 어떻게 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오래된 가로수들을 보면 아마 이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오래된 가로수들이 도로 쪽으로 나무들이 가지들이 많이 뻗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뿌리가 뻗음이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무의 반대편, 아스팔트 반대편에 뿌리가 많이 뻗게 되죠. 그 뻗은 영양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뿌리 있는 반대편으로 아스팔트 쪽으로 그러니까 뿌리와 가지가 반대편으로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무는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무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못된 나무, 저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못난이 나무가 되도록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연은 계속 하모니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방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소리 추구하는 조경은 식물과 식물 또 사람과 식물 그리고 식물과 공간이 하모니를 이루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그런 조경을 추구하는 게 저희 이소리 하는 조경입니다. 식물의 관점에서 조경이 아니라 식물, 사람 그리고 공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자연의 관점에서 조경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경은 어디까지나 무시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있고 하지만 이 주어진 예산과 환경 안에서 최고의 선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또 조경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조경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여러 여건을 가지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소리 꿈꾸는 그런 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 자연의 관점에서 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의미와 기능을 말하는 거죠?
네. 요즘은 애완견이라는 말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을 많이 부르잖아요. 또 이제는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하는 화분, 또 글씨로 물 주세요, 목말라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화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같은 반려식물 시대가 엄청 가까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가는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고 생명을 입양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려식물에서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생태계를 입양시키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화분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의 화분을 보면 고온으로 살균된 흙이고, 그흙은 결국은 죽은 흙입니다. 죽은 흙에 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화학물질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갖다 놓죠. 우리 가족과 우리를 좋은 인간들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하려고 아마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쩌면 못된 나무, 못난이 나무를 키우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인한 결핍이 결국은 못된 나무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 있던 나무에 비하면 여기에 우리 가정에 있는 화분은 자연에 있는 나무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공존, 공생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정말 힘들고 선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솔이 선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 저에게 가장 와닿은 발견한 게 있다면, 저희는 그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저희 이솔에게는 가장 큰 선을,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선을 추구하는데 핵심으로 발견한 게 저희에게는 흙 속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연 유지 비결이 그 속에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배우려는 자세,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연에서 배운다. 아까 말씀 중에 입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든 아니면 독특한 네. 서비스,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네. 그런 입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입양의 개념은 저희가 대부분의 조경이나 아니면 식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납품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저도 그랬었고요. 예, 그랬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자기간에 항상 매여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연의 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관점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지는 거죠. 입양의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냥 납품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입양하고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입양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